안녕하세요. 차 만드는 공대생 채널의 차 만들었던 공대생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프레임에 붙는 브레킷인데 그 서스펜션 위시본 잡아주는 브레킷 있잖아요. 그 브레킷 어떻게 그리는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파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참고로 17년도에 제가 설계했던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안티다이브 안티스커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상이 굉장히 각져 있기 때문에 4가지 종류의 브레킷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명할 때 암 브레킷 앞쪽에 1층, 2층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괜히 좌우를 구분해가지고 약간 혼동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보면은 어차피 파트 파일로 4개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해서 장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8 볼트 사용하기 때문에 8mm짜리 홀 하나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킷 쭉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브레킷 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한 쌍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은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영상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드엔드 높이 12mm, 그 다음에 상하로 들어가는 서페이서 6mm, 6mm, 그 다음에 브래킷 티수 3T, 3T, 그 다음에 나누기 2 한 다음에 미러 익스텐드로 높이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이를 설정한 이유는 한 쌍으로 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포켓 툴 이용해가지고 그 사이 비워줄 건데요. 해당 스케치와 같이 이렇게 구속 걸어서 나중에 그 패드에서 스케치가 바뀌더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구속을 완벽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구속을 해주면은 나중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투자해서 나중에 수정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스케치를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드엔드 높이 12mm, 서페이스 상하로 들어가는 6mm, 6mm 하면은 이렇게 3T짜리 철판으로 구성된 한 쌍의 브레킷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달 수 있는데 그 암대 파이프에 삐껴서 달잖아요. 그 브레킷 달 때 이제 그 부분도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저장을 먼저 해줄게요. 자, 저번 영상에 그 포인트하고 파이프의 거리가 그 30mm였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조건들 여러 가지 형성한 다음에 그 부분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도가 들어가 있는 평면을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이 각도가 브래킷을 몇 도 삐껴 달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가 지나가는 자리를 포켓으로 파주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어셈블리 상태에서 구속 걸 때 이 원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대칭 걸어주고 포켓 툴 이용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가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핸드 베어링 그쪽에 포인트 하나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각도가 들어가 있는 평면이랑 다른 스케치들 하이드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최종 어셈블리 파일이 아니라 프레임 어셈블리 파일로 일단은 넣어주도록 할게요. 구속을 조금 더 편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좀 근처까지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와 포인트 구속 걸어주고 평면을 구속을 거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파이프에 구속이 걸리기 때문에 그 평면은 생략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의 중심하고 저 브래킷의 중심,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U 눌러서 딱 맞붙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브래킷이 맞붙는 형상인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드엔드 요동각도 한계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육안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게요. 어차피 저는 졸업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각도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저한테는 해가 될 게 없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로드엔드 스펙표 참고하셔가지고 암대 계속 움직여 보면서 요동각도 내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각도를 수정해 줄게요. 아까 그 평면각도 수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동각도 안에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브래킷이 기울면은 볼트를 결합할 때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좀 적당한 각도 내에서 그 합의를 봐야 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브래킷 각도를 수정을 했잖아요. 그 각도만 수정을 했고 아직 그 어셈블리 상태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누르면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브래킷이 파이프에 닿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브래킷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레이저 커팅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수직하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레이저 철판집, 샤링집 가면은 레이저 커팅을 수직으로밖에 안 해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래킷 비스듬이 있는데 긴 쪽하고 짧은 쪽이 있잖아요. 비스듬이 있으니까 짧은 쪽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상단은 붙어 있는데 상단은 맞닿아 있는데 하단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형상으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접해가지고 그 부분 메꿔주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그 테이퍼를 넣어서 용접을 하는 것이 용입이 좀 더 깊기 때문에 뭐 아랫부분은 맞닿아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성이 그렇게 크게 저하되진 않을 거거든요. 해가지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도면 옮겨서 가공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브레이크 4개 복사해가지고 그 위치 시켜줄게요. 안티다이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앞쪽이랑 그 뒤쪽 모두 동일합니다. 그 전륜에 있는 앞뒤 브레이크 동일하고요. 반대편은 뭐 대칭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동일하겠죠. 자, 위치 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면으로 남겨놓으면 좋은 이유가 뭐 레이저 커팅집에 도면 보내는 것도 한몫할 수 있는데 좀 자기네 동아리들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레이저 커팅 맡길 돈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 1대1 인쇄하면은 그냥 팀원들한테 이렇게 가공해와 해가지고 종이 인쇄해서 오려서 철판에 붙여서 그대로만 가공하면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외주를 맡기던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가공을 하던 간에 일단 설계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작업이 빠르고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른 브래킷들 만들어 줄 건데 지금 파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러 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일명 바꾸고 열어 놓은 다음에 프로덕트 이름 바로 바꿔준 다음에 각도만 수정하면은 그 위치에 따라 쓸 수 있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복사해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숫자 보시면은 딱 아시겠죠? 어디 들어가는지. 전륜에 그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있고 이제 두 번째 층 위층에 이제 어퍼암에 걸리는 거 있고 후륜에 로어암에 걸리는 거 있고 후륜 어퍼암에 걸리는 거 이렇게 세트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가져와서 이제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프로덕트 키는 단축키는 Alt 엔터입니다. Alt 엔터 눌러서 이름 수정해 줄게요. 프로덕트 이름 수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작업 트리 열어서 저 플레인 각도 있잖아요. 저것만 수정하면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륜의 어퍼암 쪽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어셈블리 파일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최종 어셈블리 파일 가서 이제 그 어퍼암이랑 그 각도를 잘 보고 그 로드 앤드 베어링 요동 각도 안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뮬러 같은 경우에는 그 휠 트래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냥 각도가 평행한 정도만 돼도 모든 스트로크에서 요동 각도가 만족을 하더라고요. 물론 설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본인 설계 어셈블리 파일에서 모두 확인해 보신 다음에 브레이크 각도 설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어셈블리가 되었고요. 브레이크 각도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은 작업 트리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파트 파일로 되기 때문에 그 최상단의 어셈블리 파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바로 연속적으로 파일을 복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구속 걸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륜 브레이크는 모두 붙었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이렇게 꼬이지? 죄송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륜에 붙는 브레이킷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암 브레이킷 R1. 그 다음에 프레임 어셈블리 파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브레이킷 파일 일일이 생성하는 이유가 지그를 사용해서 프레임이 정말 어느 정도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고 암브레이킷 지그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브레이킷 가공 없이 그냥 진짜 용접만 하면 됩니다. 진짜 레고처럼 조립해가지고 용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조금 복잡한 지오메트리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그때 상황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브레이킷이 굉장히 단순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의 포뮬러이기 때문에 전 이렇게 조금 손이 가더라도 현장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설계를 다 해놓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설계해서 오차가 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롤루프인데 프론트 롤루프에 붙는 부재들 있잖아요.
밴딩을 해서 프론트 로르프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 스프링백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할 정도의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브래킷 같은 경우에는 가공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용접했던 것 같습니다. 지그를 딱 설치하고 브래킷 딱 조립하고 프레임하고 암 브래킷이 딱 맞닿으면은 깔끔하게 맞닿으면 정말 진짜 그것만큼 큰 희열도 없어요. 아, 이래서 설계를 하는구나. 좀 그렇게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 프론트 로르프 쪽에서 오차범위 생겨가지고 그 부분은 가공을 해봤는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포뮬러 3번 제작하는 동안에 거의 맞다 진짜 거의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용접할 때 굉장히 희열이 컸던 것 같아요. 자, 뒷부분도 구속 마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단축 키 컨트롤 U 눌러서 업데이트. 재위치 시켜줬고요. 컨트롤 S 눌러서 한번 저장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브래킷 후륜의 어퍼암 브래킷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이름도 바꿔줄게요. 자, 구속 걸기 편하게 좀 어느 정도 근처까지 와준 다음에 구속 걸어주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포뮬러 설계할 때는 이렇게 딱 붙게 설계를 못했어요. 이것도 좀 여러 번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온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나름 동아리의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일 수 있겠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복사해서 나머지 브래킷도 제 위치로 가져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는 처음에 카티아 시작할 때는 프레임 다 한 파트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어셈블리 형태로 그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브래킷 같은 거 뭐 되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뭐 한 번만 배워 놓으면은 뭐 어떤 브래킷이든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륜, 후륜 모두 브래킷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브레킷이 생성됐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서페이스하고 로드핸드 베어링에 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부품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볼트와 묶여가지고 프레임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품이기 때문에 암대에다가 어셈블리를 하지 않고 프레임에다가 어셈블리를 하겠습니다. 볼트로 결합하게 되면은 볼은 로드핸드 몸체하고 별도로 놀게 되잖아요. 볼트하고 같이 움직이지 로드핸드 본체하고 움직이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에다가 어셈블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속해서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딱 16개 복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씩 위치로 보내주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16개 부품을 정지시키는 굉장히 힘든 노동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머리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노동인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배들한테 파일 하나 던져주고 해오라고 하면은 아마 해올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후배들 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팀장급에서 하지 않아도 후배들 시켜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시킬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미 영상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파트 파일하고 영상 딱 던져주면서 영상처럼 해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 진행해 줄게요. 축과 축 맞춰주고 그 다음에 평면하고 평면 중심이죠. 오케이 눌러주면은 높이가 딱 맞게 됩니다. 이래서 원점을 어디에 두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고려해서 원점을 어디로 둬야 되는지 좀 멀리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어셈블리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2개 샘플 보여드렸으니까는 나머지는 다 그냥 노동이거든요. 그냥 영상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자, 매우 빠른 속도. 매우 빠른 속도. 자, 이렇게 해서 암 브래킷하고 로드엔드에 들어가는 서페이스랑 볼 한번 그려 넣어 봤습니다. 또 넣어 놓은 만큼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풀 어셈블리 들어가서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살짝 여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프론트의 어퍼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이 부분은 직접 설계할 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업라이트 구석 다 풀어준 다음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석 조건 만족한 채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암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스턴트 포뮬러가 필 트래블이 50mm 내외일 겁니다. 필 트래블 자체가 그렇게 긴 형태의 자동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다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암대 브레킷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구속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회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